사무님, 예,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독감 조심하셔야죠. 제 목소리랑 기타 소리랑 잘 들리세요? 그 다음에 그 배경 사운드랑 밸런스가 어떤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음악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기타 소리보다. 마이크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네, 기타 소리는 어때요? 네, 이게 할 때마다 밸런스가 여기 바로 여기서 줄여도 되는구나. 자, 삼구님은 진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기타 소리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EDB,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EDB. 네, 쓰리님, 네, 어서 오세요. 야, 쓰리님 진짜 열심히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쓰리님. 자, 쓰리님이 저번에 그 기타 이펙터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메탈존으로 한번 연결해봤어요. 메탈존.
아, 아, 이 감기 걸리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예, 삼구님 잘 오셨어요. 예. 아, 계속 눈팅만 하셨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뭐요, 그죠? 예, 어릴 때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릴 때만큼 이게 네. 아, 아, 그 저기 그 다른 그 아, 멀티에 메탈 마스터라는 이펙터가 있는데 의외로 발라드 곡이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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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삼군님 같은 경우도 기타 실력이 상당히 좋으시겠네요. 지금 뭐 쓰리님이 말씀하시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필성님은 제가 좀 이름이 좀 들은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스피킹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다들 초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저 초보예요. 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질문하실 때는 막 엄청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삼구님 안 속습니다. 거봐요, 딱 들켰잖아요. 쓰리님이 딱 아시는데 벌써. 아, 그래도 뭐 유명한 그 기타 유튜버님들 과 동등하게 또 제 또 이렇게 또 라이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구님, 쓰리님도 그렇고. 믿어드릴까요, 쓰리님? 삼구님이 정말이라고 하시는데. 확실히 이 스탠버거가 생토는 좀 딸려요, 많이. 소리 자체가 확실히. 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제 1000명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11월 달에 10월 말에 한번 했었는데, 근데 또 의외로 또 뭐 그래도 생각보다, 그쵸, 제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생각보다 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좀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예, 라이브를 시작을 했죠. 이제 라이브를 하니까 또 이 라이브도 또 그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집하다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요즘 또 기타 잘 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또 카피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우리나라에 실력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연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지금까지 어, 세트 보이스 잘 들리시죠? 제가 뭐 연습하고 그랬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쭉 또 이렇게 또 레슨도 하고 가르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 제가 봐도 제 컨텐츠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편집을 또 되게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제 아는 또 친한 또 이제 기타리스트가 또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편집을 멋지게 하더라고요. 아, 이, TV. 쓰리님, 그 TV를 그렇게 장악하셔도 괜찮아요? 아, 혹시 뭐 가족들이 예, 가족들이 TV를 장악하면 가족들이 뭐라 안 해요? 쓰리님 음악방이 그러니까 연습실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와, 어서 오세요, 바라모님. 네, 오늘은 스테인버거를 갖고 왔습니다.
스테인버거. 이거는 제 시그너처예요. 예, 다 바꿨어요. 여기를 싹 다. 그래서 기타 가격만큼 들었어요. 여기를 다 바꿔가지고. 그 이제 고가의 기타를 일렉 기타를 좀 구입하기 좀 약간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 좀 이렇게 좀 뭐 특정 메이커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중가에 알려져 있는 일렉 기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구입하셔가지고 어, 픽업을 픽업을 그 본인이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픽업을 이제 그 장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심각 안님인데 이건 안심각으로 읽어야 되나요? 심각 안으로 읽어야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심각 안님 처음 오시네요. 헤드리스 기타 단점이 일단 이 스테인버거 같은 경우는 워낙 스테인버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스테인버거도 이제 그 급이 높은 것들은 비싸요. 그 GT 시리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나가고 저도 예전에 이제 네. 어, 심각하지 않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심각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 스테인버거 같은 경우는 이 일단은 그 튜닝 자체가 좋아요. 튜닝이 물론 이제 플로이드 로즈 같은 경우도 좋은데 플로이드 로즈 같은 경우는 이 너트도 완전히 꽉 조이고 이쪽도 조이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게 다 쇠뭉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클린톤 자체가 약간 그런 뭐 빈티지라 뭐 펜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재즈 기타들처럼 이렇게 조금 더 어쿠스틱한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스테인버거는 8185 그 EMG 픽업 있어요. 그 액티브 픽업 건전지 넣는 거 9볼트짜리 요 뒤에다가 넣는 거 요 뒤쪽에다 넣는 거 원래는 그 픽업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이제 EMG 픽업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 그 신빙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깁슨에서 이 스테인버거를 인수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10 몇 년 전이라 네. 이 기타를 2009년도에 샀거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가지고 그 전에 이제 시냅스라는 그 스테인버거 기타가 있었어요. 요거보다 더 위에 급인데 거기는 이제 8185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암이 없었어요. 트레몰로 암이 없어가지고 걔는 고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한참을 쓰다가 그 기타를 팔고 그거는 이제 직접 그 대행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샀는데 어, 만든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얘도 그렇고 시냅스도 그렇고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안 파는 거죠.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바로 포장해가지고 바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판매를 했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암을 쓰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저쪽 그 인천 쪽에 스테인버거 전문적으로 스테인버거의 이런 파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탠버거 오리지널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판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제 요거를 사가지고 픽업을 다 바꿨죠. 픽업은 요 앞에 같은 경우도 던컨 피프티난이라고 그 던컨에서 나오는 그 59 모델이라고 있어요. 59년도 어떤 이제 뭐 리슈
내지는 그때 그 59년도 기술인지 그래가지고 덩컨 59 그리고 요 뒤에 것도 덩컨 59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걸면 좀 굵직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디마지오 픽업 아시죠? 디마지오 헤비메탈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게 디마지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드라이브를 잘 빨아들인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디마지오 픽업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굵직하고 따뜻하다 그러나 성향 자체가 픽업이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덩컨 5군데 이제 재즈 픽업으로 나온 거 재즈 픽업이 맞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캡을 씌우면 일단은 재즈 픽업이라서 요거를 이제 넣은 거고 예전에 기타리스트 중에 하이람 블럭이라고 있어요. 하이람 블럭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이제 그 팬더에다가 이런 픽업을 달았었죠. 하이람 블럭이라는 그 이제 그 블루스는 완전 블루스는 아니고 그 약간 그 퓨전틱한 사운드를 내는 그런 약간 블루스 기반으로 락하고 그런 이제 흑인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하이람 블럭. 예. 그 옛날에는 꽤 유명했던 그 기타리스트인데 예. 조지 벤슨이라는 기타리스트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시대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이가 어린가? 자, 그리고 요 가운데 픽업은 팬더에서 나온 레이서 센서예요. 그 싱글 코일을 두 개를 붙인 거죠. 싱글을. 그러니까 싱이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이 싱글 코일이 NS 그래가지고 이 극상이 있잖아요. 자석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크 원리랑 똑같고 스피커 원리랑 똑같잖아요. 이 픽업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싱글만 하면은 앞뒤가 험이기 때문에 험버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싱글을 두 개를 이렇게 붙였다 그래서 이제 싱글 험버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레이서 센서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제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출력이 좀 세가지고 요 가운데 픽업을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험 이렇게 되어 있는 픽업이죠. 원래 이 험버커는 요 픽업 요 험버커 이렇게 두 개짜리 요 험버커는 원래는 그 험 노이즈를 잡으려고 싱글을 이렇게 극상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두 개를. 그랬는데 파워가 훨씬 더 세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험이 이제 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사랑을 받는 픽업이 된 거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좀 중저가 기타 같은 것 중에 좀 괜찮은 기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뭐 Y사로 시작하는 그 일본 제품 그것도 좀 괜찮고 가격은 싸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꽤 많이 있죠 기타들이. 어 그리고 특히 이 넥 딱 잡았을 때 이 넥감이 되게 좀 요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요 부분이 되게 거칠면 연주하다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비싼 기타들은 요 플랫하고 넥감이 싹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그런 기타를 이제 분명히 중저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타가. 그래서 그런 기타를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픽업을 내가 좋아하는 세팅의 픽업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꽤 괜찮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은 아예 뭐 비싼 기타, 좋은 기타를 사셔도 뭐 무방하고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뭐 이제 이게 전문 프로가 아닌 이상은 또 뭐 몇백만 원씩 드리기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좀 기타를 좀 뭐 아니면 기존에 이 기타가 있는데 좀 다른 스타일의 기타를 좀 구입해 보고 싶다 그럴 때 네, 그럴 때 그렇게 픽업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기타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볼륨 있잖아요. 이거 볼륨을 뜯으면 그 안에 볼륨이 있거든요. 그 볼륨하고 그 다음에 이 셀렉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좀 좋은 제품으로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배선 있잖아요. 배선도 좋은 배선으로 싹 다 바꿔버리면 생각보다 더 퀄리티 좋은 그런 그러니까 들인 돈에 비해서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이렇게 좀 조금 더 경제적으로 괜찮은 퀄리티의 기타를 구입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비싼 기타 같으면은 뭐 바디 나무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들이 다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비싼 기타를 사면 좋겠지만
조금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조금 퀄리티를 느끼고 싶으시면 그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메탈존은 세네요. 소리가 확실히 메탈존은 확실히 소리가 세요. 지금 드라이브도 한 그 1시 정도밖에 안 나는데 디스트도 상당히 셉니다. 소리가. 세네요. 소리가. 이 메탈존이 제가 20대 때 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거예요. 예. 돈 많이 들죠. 그쵸. 예. 그 이펙터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사면은 오래 쓰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바네즈 TS9 디럭스도 1998년도에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탈존 같은 경우는 언제 샀냐면 1900 1900 1994년에 샀나? 95년에 샀나? 94년에 샀나?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예전에는 그 왜 보면은 그 보스 제품들이 그 타이완이 많았어요. 타이완, 대만에서 만든 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었나는 잘 모르겠는데 타이완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보면은 메이드 인 재팬을 많이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2000년대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펙터들이 일본에서 한번 확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낙원에서 이제 그걸 오더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한번 쫙 들어와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게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전엔 그렇게 샀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그 TS808이라고 아세요? TS808. TS808이 그 같은 아이바네즈 건데 좀 이렇게 오버드라이브인데 좀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소리. 그 심가감님 그 일단은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 이런 거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제 아시면 되고 그냥 일단은 그 기타 자체를 일단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가지고 기타를 좀 치는 게 처음이죠. 먼저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요즘 뭐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 40만 원이면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기에서는 또 그게 또 굉장히 1레금 무조건 예뻐야죠. 맞습니다. 예뻐야죠. 그 메이플 탑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촥 그 플레인 메이플 싹 매겨진 거. 그쵸? 특히 뭐 써 같은 거. 그쵸? 존서 같은 거 그 플레인 메이플 예쁘게 매겨진 거. 그런 거 딱 보면은 엄청 갖고 싶죠. 그쵸?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써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취향이.
기타는 작아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레슨 다닐 때 학교 이제 막 이렇게 강의 뭐 지방에 나가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자주 갖고 다녔죠. 멀리 갈 때는 뭐 기차도 타고 가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많이 들고 다녔죠. 대구에 있는 이제 모 대학교에 갈 때도 이제 여기서 가야 되니까 KTX 타고 이제 내려가려면 기타는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요거 하나 메고 가방 하나 메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고 그랬죠. 아, 그리고 참 오늘 이제 제가 이론으로 그거 올렸었잖아요. 그 코드 스케일 쫙 올렸었는데 이제 제 곡이에요. 근데 저쪽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맡겼던 배급사 쪽인데 그거를 그게 제 곡이라도 그 유통사에서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하네요. 배급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작권을 놔둬야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 컨텐츠는 그게 묶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수익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결국엔 제가 그 음악 부분을 다 잘랐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다 그 소유권을 인정을 저한테 해줬었는데 이제 그 담당자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그거를 이제 그 이제 유튜브도 하나의 이제는 그 이제 음원 유통 그러니까 유먼사처럼 뭐 예를 들면 뭐 그 멜론이나 뭐 아니면은 뭐 스포티파이 그런 것처럼 이젠 유튜브도 거기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 그 수익이 그쪽 유통사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작하는 거는 아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제 음악이라도 그냥 유튜브 링크만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더보기란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소개를 하는 거니까 사용을 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음악을 사용하면 제 거라도 그 생각보다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음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멀티 이펙터가 그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삼군인 같은 경우 이제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시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멀티를 썼었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멀티 이펙터가. 요즘이야 이제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다 뭐 어떻게 소리 잡는다 아니면 기본 샘플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그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녹음용이냐 아니면은 라이브용이냐. 근데 라이브 할 때 이제 샌드 리턴으로 빼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그 제작 거 이펙터 그 멀티를 샌드 리턴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그거 본인이 찾아도 되는데 그걸 못 써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샌드 리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55 케이블이 4개나 필요하더라고요. 인에 넣고 아웃에 넣고 그 다음에 샌드 리턴 넣고 이거 이렇게 막 서로 엇갈리면서 넣더라고요. 그런데 어우 컨트롤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찌감치 그냥 꾹꾹이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계 같은 경우만 뭐 예를 들면 그 DL4 이런 거 아세요? NL4, DL4 라인 6에서 나온 그 이만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누르는 게 4개 있고 그 DL4나 NL4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DL4도 이제 하나 갖고 있고 아직 연결은 안 했지만 쓰리님 이 기타는 쓰리님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 제 곡 중에 카페 더 블루스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치면 또 이거 내 거로 걸리나? 예, 그 기타도 이제 그 곡이 이 기타로 녹음한 거예요. 예, 이 기타로 한 거예요. 녹음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코아라는 그 프로젝트 밴드라기보다는 이제 듀오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제 학교 동기, 대학원 동기하고 이제 같이 만든 건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큐베이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음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타랑 멜로디 내지는 뭐 코드 진행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가지고 하는 이제 C 코아 COAH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 밴드가 아니라 듀오가 있는데 그 거기에서는 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팬더로 다 녹음했어요. 저거는 이제 재팬 팬더. 저게 무슨 60년대 리슈 뭐 그거일 거예요. 예. 저것도 이제 일본에 가서 사온 건데 싸게 주고 사왔어요. 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지? 그 하드 케이스에 뭐 그 록이 그 키가 없어도 그 가격을 빼주더라고요. 예. 제가 저거는 한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 이시바시 악기라는 그 유명한 체인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중고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샀죠. 저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것도 한 8, 90만 원 하는 것 같던데요. 중고로. 요즘 뭐 멕시코도 거의 뭐 팬더가 거의 한 100만 원대니까 어, 레스폴이 진짜 좋죠. 레스폴이 그 픽업 자체가 픽업이랑 나무 자체가 그 딱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황홀하게 만드는 그 사운드가 나오죠. 예. 레스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레스폴이 무겁잖아요. 예.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 이게 마호가니 바디로 써가지고 상당히 무거운데 또 뭐 또 안 무거운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무거운 것들도 모델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 네네. 40만 원대 기타도 예. 그 뭐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바라모님은?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소리도 소리인데 음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미랄에 솔심이 해가지고 튜닝하는 거 말고 피치를 본다 그러죠.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냐면 딱 실제로 줄을 딱 요거를 좀 설명을 제가 딱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우리가 기타에서 줄을 맞출 때 이제 튜닝을 이제 그 튜너를 가지고 미랄의 솔시미로 이제 줄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12 플랫을 눌러보면 정확하게 그게 또 미랄의 솔시미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들 라, 시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네들이 그 A와 B와 C가 정확하게 음이 나오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 각각에 눌렀을 때 음이 정확하게 나오나 이게 안 맞으면 지금 얘 길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게 기타 같은 경우는 개방현서부터 이 브릿지 끝나는 부분까지를 일로 봤을 때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요 12 플랫이 딱 2분의 1 지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각각 이렇게 플랫별로 해가지고 맞추는 수치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저는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그 이제 거의 웬만한 통기타는 이게 고정이 돼 있지만 일렉 기타는 요 부분을 앞뒤로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음이 올라가고 뒤로 밀면은 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줄을 싹 일단은 튜닝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음을 딱 잡으셔가지고 이제 이게 피치가 낮은지 높은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눌렀는데 음이 높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밴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눌러서 소리를 딱 냈는데 얘가 높다 그러면 이 뒤에를 뒤로 밀어서, 그쵸. 이제 팬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돌리면은 돌아가요. 뒤에가 요 밑에 이 뒤쪽으로 요쪽에 있어요. 걔를 돌리면은 요 이제 그 브릿지에 있는 걔네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타마다 다 다른데, 그 다음에 그 저기 깁슨류의 기타들, 그쵸, 고정되어 있는 걔네들도 브릿지 뒤쪽에 보면 그 뒤에 앞쪽인가 뒤쪽에 이제 일자나 십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드라이버가 있어. 드라이버 그 이제 그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돌리면 얘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래서 뒤로 가면 넓어지니까 음이 떨어지고, 앞으로 밀면은 음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또 개방현 맞추고 다시 눌러보고 또 맞추고 눌러보고 맞추고. 예. 그 이제 뭐 매번 샵을 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한 계절이 이렇게 바뀌거나 그럴 때 조금 그런 것들이 틀어지거든요. 특별히 크게 뭐 기타가 내기 휘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럴 때는 줄을 한번 갈고 그런 식으로 피치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타가 소리도 좋은데 이제 실제로 딱 코드를 잡았을 때 연주를 했을 때 음감이 좋죠.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 녹음할 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하시기 전에 피치를 꼭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녹음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다 아시는 거죠? 아, 줄을 조금 풀고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팽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사실 저는 신경 안 쓰고 막 돌려요, 저는. 그런데 어차피 줄에 이 늘어나는 한계치라는 게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 크래프트 실루엣 기타. 어, 궁금하네요. 싱싱엄? 싱싱엄이죠. 근데 쓰리님 그 가급적이면 풀고 돌리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다시 또 이 개방현 툰을 맞춰가지고 다시 또 12, 그러니까 플랫을 눌러가지고 또 점검을 하고. 네. 넥이 너무 많이 휘었다거나 그럴 때는 샵에 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동네 그냥 기타 이렇게 맞추는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예, 쓰리님.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피치가. 그래야 그 기타를 칠 때 음감도 더, 내가 듣는 음감도 더 좋아지고,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피치를 항상, 그 예전에 저 한참 이제 공부하고 연습할 때, 그때 이제 그 동기 중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일렉 기타 하다가 나중에 스페인으로 클래식 기타를 또 공부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줄을 끊을 때 과감하게 벤치 니바 그걸로 바로 그냥 탁탁탁 끊어버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줄을 갈더라고요. 과감하게. 기타를 참 잘 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그 쓰리님은 기타가 어떤 기타예요? 플로이드 로즈 스타일은 되게 힘들어요. 모든 게 플로이드 로즈 스타일은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나 그런 분들은 플로이드 로즈 타입은 기타를 처음에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일렉 기타를 딱 잡았을 때 플로이드 로즈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플로이드 로즈를 오래 썼어요. 쓰리님 어떤 기타 하셨어요? 어떤 기타세요? 음, 스피어 레스플류. 음, 음, 그러면은 뭐 레스폴류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나사가 있어요. 예, 그걸로 앞쪽인가 뒤쪽인가. 예, 저도 예전에 335를 갖고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팔기는 했지만 깁슨 335를 갖고 있었거든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브릿지 뒤쪽에 보면은 그 뒤쪽에 이렇게 쫙 그 나사가 있어요. 나무하고 딱 닿잖아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이제 플로이드 로즈도 마찬가지고 팬더 같은 경우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스프링을 두 개를 꼈어요. 이렇게 V자로. 그러면은 줄을 이제 10이나 이런 걸 쓰면은 약간 이게 뒤가 약간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팬더 가지고도 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암업을 이게 가능하죠. 암업이 가능한. 어, 원래 그 얘는 원래 이제 V 트림 뭐 무슨 트림 해가지고 이제 튠을 아예 막 반음씩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스테인버거는 그게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이제 팬더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렇게 약간 들리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썼었는데 어,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스프링 한 3개나 4개 그냥 딱 안에 껴가지고 그냥 암 딱 그냥 딱 붙여놓으면은 튜닝은 그래도 안전하죠. 요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아니면은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뭐 아니면은 뭐 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 샵에 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걸 일일이 또 다 그걸 또 맞추려면 또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좀 쉬워져요. 아, 레스폴 원래 이 깁슨류는 3번 줄이 가장 그 줄이 맛이 잘 가는데 예전에 저 335도 3번 줄이 너무 줄이 계속 틀어져 가지고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6번 줄이 좀 안 맞아져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6번 줄 그 패그 있잖아요. 이거 줄감게. 예. 줄감게 거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헐거우면은 그거를 좀 조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줄을 감을 때 그래도 한 3바퀴 이상 정도는 감겨야 돼요. 한 2바퀴 정도만 감기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한 2바퀴 이상 3바퀴 정도가 이렇게 감겨야 그래도 좀 이게 얘네들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야 스퍼젤 그 뒤에 이제 럭 시스템 있는 거 뒤에 이렇게 뒤 이제 패그 뒤에 이게 그 톱니바퀴 있어가지고 줄을 딱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꽉 무는. 그래서 예전에 저 팬더 그 저기 어 57 빈티지 리이슈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제가 장착을 했었어요 기타에다가. 예. 저도 기타로 이런 저런 짓을 많이 해봤어요. 예. 6번 줄이 안 맞춰지면 안 되죠. 레스포는 그래도 파워 코드를 써야 되는
아, 레스포는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레스포는 뭐 블루스부터 뭐 락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레스포는. 예. 레스포는 그 소리 자체가 딱 레스폴만의 딱 그 소리가 있잖아요. 예. 레스폴 같은 경우는 뭐 블루스, 뭐 락 이런 거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제가 요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좀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밸런스가 어떻다 하고. 아, 반주 백킹이 이게 반주 백킹이 저도 낯설어요. 왜냐면 반주 백킹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딱 녹음되어 있는 걸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직접 연주를 하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죠. 네. 타임은 정확한데 근데 좀 익숙해지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요게 꽤 괜찮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근데 조금 한번 잘 들리세요? 아, 이게 반주가 안 들리네. 여기 너무 작은 거지. 반주가 좀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서 안 들어가는 거 소리가. 어떠세요 지금 밸런스가? 캬우 쓰리는 게 무슨 의미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캬오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지금 밸런스는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볼륨을 저쪽 올려가지고 이걸 원래 헤드폰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반주를 들어야 되는데 아, 가만있어 보자. 이게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음악을 이제 트는 게 이제 좀 두려워요. 이게 한번 그 제 음악도 이게 함부로 이게 못 트니까
C 마이너 퓨전 그루브 어떤가 합니다. 걔 노래 진짜 잘해. 죄송합니다. 광고가 She sings well. 죄송합니다. 쉽다고요? 원은 코드 진행이 안 보여요. 섹션까지. 자,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가려버렸구나. 다른 걸로 해볼게요. 코드 진행이 나오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그 중간중간에 자꾸 코드들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없나?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잠깐 찾아볼게요. C 마이너 퓨전 패킹.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코드 진행이 안 나오네요. 네오 소울 퓨전 D 마이너. 잘 들리세요? 어떠세요? 입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셋, 하나, 둘. 이거였나?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목소리 좀 더요? 어떤 걸 올려드릴까요? 아, 코드지는 나왔다. 아, 마이크요. 어떠세요? 지금은 잘 들리죠? 아까 지금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못 찾겠네. 이거였나? 아, 야. 이거였나요? 아, 이 뒤에 코드 진행이 되게 복잡한데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 안 보여요 또 진행이. 아 이게. 이거는 진행이 복잡하네요 상당히 뒷부분이. 이게 제가 연습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선택해 가서 막 치는 거라 조금 이게 어떨 때는 좀 막 제가 들어도 야 이거 좀 구리다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확실히 이 기타는 확실히 그 제가 느끼는 건데 생톤이 확실히 네 일렉은 통기타와 달리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자 그러면은 그 여기 또 하나 있던데 요거 한번 더 틀어볼게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지금 반주 잘 들리세요? 가사 많이 올라가.
스타일에서는 이게 잘 이게 뭐랄까 좀 그거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낯선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고 힘드네요. 자 오늘 일단 연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 마무리를 막 칠려니까 너무 좀 제 스스로가 좀 그렇네요.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쳐야지 너무 마구리 같아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냐 채팅창이. 아 뒤에 와 있구나. 이걸 이렇게 놓고. 아 감사합니다. 아 장성민님 아 감사합니다. 야 제프백 그 대가에다가 저를 비교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극찬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이게 G7이어가지고 약간 이 믹솔리디한 연주를 제가 좀 주로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그런 느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제프백의 그 She's a Woman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E7 해가지고 D7 그쵸?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장성민 님도 여기 처음 오시는 거 아니세요? 요번에는 약간 좀 이렇게 이거를 막 락처럼 안 하고 약간 좀 다른 스타일로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반주에서 똑같은 반주인데 약간 다른 스타일로 요번에는. 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아까 제가 뭐 기타에 관련된 뭐 그 튜닝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장성민님 같은 경우는 채팅은 여기 처음 치시는 거죠? 아닌가? 그 전에 인사하셨었나?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들어보고 되게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원코드 솔로 할 때요. 그 이제 그 좀 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G예요. G7. G7이니까 이거를 이제 요 그림 안에서 펜타토닉. 이게 블루스 스케일이거든요. 펜타토닉. 그래서 그래놓고 여기 G7 코드 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G 믹솔리디안 스케일이죠. 믹솔리디안 스케일. 그러면 C 메이저 스케일이잖아요. C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천천히 좀 알려드릴까요? 이제 쓰리님 그게 이제 고정도법을 이제 그거를 이제 픽스도라 그러고 이동도법을 무버블도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절대음감하고 상대음감이에요. 그쵸? 음. 이거는 이 우리 이쪽 음악하는 특히 이런 그 팝, 락 이쪽 하는 사람들은
그 이동도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대 음감으로 느끼는 걸. 이게 지금 G7이지만 A7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 그쵸 그거를 이제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2 3 4 5 6 플랫 7 루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거죠. 숫자로. 근데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들리기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시 도샵 레미 파샵 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원래 그 고정도법이라는 거, 그쵸? 그게 이제 절대음감으로 갔을 때 그게 절대음을 고정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라 이 고정도법, 이동도법은 원래 클래식에서 나온 용어인데 클래식 용어도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라시 도샵 레미 파샵 솔라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고정도법이고 솔라시 도레미 파솔 하는 게 이제 이동도법이고 그쵸. 그런데 그냥 도수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죠. 루트를 보고 이게 A고 루트 3, 5, 플랫 7 이렇게 숫자로 식스 이런 식으로 그쵸. 13, 6 이런 식으로 루트니까 6 예. 샵9 3음 그래서 제가 그 제 레슨에는 다 숫자를 적어놨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적기도 했지만 숫자를 제가 다 적어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야 12키를 연습할 때 편안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스케일 이제 메이저 스케일 뭐 5 포지션이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F 메이저 스케일이 오면은 여기가 얘가 루트니까 그쵸. 물론 이제 지판으로는 파 보이고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내지는 옥타브 음정이 안 맞네. 너무 높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타 지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그냥 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폼 자체를 외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숫자는 외우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가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타 같은 경우는 개 이름도 보지만 개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도 보고 그리고 그림도 보고 요 세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장성민님 계시죠? 지금 장성민님 질문에 조금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돼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그 장성민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루스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을 먼저 이제 중심에 놓고 코드 톤, 그 다음에 블루스 이거 펜타토닉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샵9에서 루트, 샵9 3음 루트 따디두 이것도 사용하고 블루스 그러니까 이 G7을 딱 놓고 여기에 펜타토닉 그 다음에 지금 이게 G라서 그런데 그럼 E 마이너 펜타토닉도 가능해요. 이게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이건 이제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그 다음에 블루스 스케일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스케일
그리고 아까 잠깐 얼터도 했었어요. 잠깐 얼터드 스케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팁 같은 건데, 이제 블루스 곡에서 G 블루스다 그러면은 그냥 G 도리안도 쳐도 돼요. 그러면은 G 도리안이면 F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쵸? 그걸 쳐도 되고, 그 다음에 G 믹솔리디안이면 C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걸 쳐도 되고. 한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해볼게요. 일단 이게 너무 빠르긴 한데 그래도 이걸 한번 틀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펜타토닉 G 블루스 스케일, G 마이너 펜타토닉. 이제 펜타토닉 모양도 알아야 되죠. 도리안, G 도리안. G 도리안. F 메이저 스케일. 지금 G 도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믹솔리디 아니면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G7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구조를 알면서 치는 거죠. 지금은 이제 G 믹솔리디아. 이건 이제 G 믹솔리디아 스케일.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G7의 샵9 3음 해결하지는 블루스 스케일. 6 7 5 7 5 6. 지금 반주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3/7음 가이드 톤. 그쵸. 이거는 이제 얼터드 스케일. 네, 요거는 살짝 썼고요. 거의 믹솔리디안 위주로. 그 다음에 G 도리안 스케일 위주로. 네. 그런 식으로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리듬에다 실는 게 중요하죠. 이건 지금 BPM이 꽤 빠른 건데. 지금 이제 G 도리안 다시 빠졌고요. 그다음 다시 이제 또 G 믹솔리디아. 지금 이제 블루스 스케일. 이건 G 도리안. 그 다음 다시 이제 G7에 3음을 찍어주고요.
복잡한가요? 자, C 도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G 블루스일 때 많이 치는데 이게 계산을 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자, 한번 G7에서 G 도리안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야, 요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팁이긴 해요. 팁. 그러니까 요런 거. 솔 루트죠. 라 두 번째 음이죠. 이건 믹솔이 되는 거. 그 다음에 C 플랫은 뭐냐면은 샵9이에요. 블루노트죠. 블루노트. 그쵸. 파, 솔. 그쵸. 도레구나. 솔라, 그러니까 루트 2, 샵9, 그 다음에 도는 4. 원래 믹솔리드 안에 4 있잖아요. 그쵸? 4. 그 다음에 레, 5, 미, 6, 파, 플랫 7. 그 다음에 솔. 즉 뭐냐면 믹솔리디안하고 도리안의 차이는 그거예요. 다 똑같은데 3음이 C가 아니라 C 플랫이에요. 그거를 G7에서는 샵9으로 보는 거죠.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 G 도리안 스케일은 솔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 솔. 음 하나 차이죠. C하고 C 플랫. 근데 그 B 플랫은 도리안에서의 그 마이너 3음인 B 플랫은 그쵸. 샵9, 즉 블루노트죠. G7에서. 그러니까 도리안으로 치다가 다음에 이제 3음을 딱 넣어주면 이때는 얘가 G7에 3음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G 마이너 펜타토닉 자체가 애초에 이 C 플랫을 갖고 있잖아요. 솔, C 플랫, 도, 레, 파, 솔, C 플랫. 그쵸. 거기에다가 G 도리안은 두 번째 음과 6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펜타토닉 음을 마이너 펜타토닉 음을 다 가지고 있죠. G 도리안에서는. 거기에다가 2하고 라인 2하고 6인 미를 더 포함하면은 그게 G 도리안 스케일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 샵9 B 플랫음에서 B로 해주면은 블루스. 샵9 3 루트 플랫 7 루트 아니면 6 루트 다이드 다드 다이드 다드. 네. 그쵸. 됐나요? 그러니까 믹솔리디안하고 G 믹솔리디안과 G 도리안의 차이는 C와 C 플랫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다 넣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너무 이게 크로매틱적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예, 도리안하고 섞어가는 거죠. 막 믹솔리디안도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믹솔리디안이라는 게 C, 도리안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코드 진행이 되게 복잡한 거 할 때는 아니요 쓰리님 그 얼터드 아니에요. 얼터드는 달라요. 얼터드는 그 루트 3 7음 코드톤에 플랫 9, 샵 9, 샵 11, 플랫 13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가 많이 달라요. 네, 얼터드 스케일은. 삼음, 샵9 요 두 개는 요 두 개 갖고 얼터드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플랫 9도 들어가야 되고 플랫 13도 들어가야 돼요. 플랫 6, 플랫 2, 루트 플랫 2 이걸 이제 플랫 9 텐션으로 샵 9, 그 다음에 3음,
샵 11, 플랫 6, 플랫 13, 플랫 7. 그쵸? 다르죠. 네. 좀 구조가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요 샵9과 플랫 3음과 그 다음에 3음 요거 하나 차이만 나는 거란 말이야. 도리안하고 그 믹솔리디안은. 그래서 그래서 바라모님 아까 막 이렇게 복잡한 진행일 때 제가 그거를 그 코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예, 그 원키의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코드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주하러 갈 때 뭐 이제 뭐 재즈 클럽이나 이럴 때 연주하러 갈 때 항상 악보를 봐요. 악보를 미리 보고 제가 모르는 거는 코드 진행을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리 분석을 해야지 그게 연주가 가능하지. 안 그러면은 엄한 음을 칠 수가 있거든요. 다 들린다기보다는 그거를 자꾸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그 후천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원식스 투 파이브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원, 포 이런 거야 좀 쉽게 들리지만 그게 이제 그 키에 없는 다른 코드들이 계속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듣는 게 그 진짜 막 뛰어난 청음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악보를 미리 다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코드가 나오면 이런 사운드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상상을 할 수는 있죠. 계속 그 소리를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재즈 뮤지션들은 보통은 이제 악보를 보고 해요. 그런데 이제 락이나 블루스 이런 분들은 이제 악보를 안 보고 다 암기해서 하죠. 예. 근데 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유명한 곡들 같은 경우는 코드 진행을 외우고 뭐 그쵸. 보통은 이제 이 재즈 뮤지션들 그 예전에 이제 저 한창 공부할 때 이제 뭐 100곡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 그래서 곡을 완전히 그 코드 진행을 외우고 있는 거죠. 예.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제 12키 체인지 할 때도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블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2키 체인지 같은 거 할 때 그쵸. 1도가 여기 있으면은 4도가 여기고 그러니까 5번 줄에서 1도냐 아니면 6번 줄에서 1도냐에 따라 이제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야죠. 1도, 4도, 1도, 5도 D7, G7, 4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키를 체인지하면서도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죠. 12키 트레이닝을. 그렇죠. 이제 원식스 투 파이브 이런 것도 12키 트레이닝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얘가 원이다. 6 2 5 1 A 키로 이렇게도 연습을 하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1 6 2 5 1 만약에 여기서 루트 있다. 6번 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자꾸 연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원식스 투 파이번을 코드 진행을 자꾸 연습을 한다던가 블루스를 12키로 연습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죠. 끊임없이.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아니면 제 그 보이싱에서도 연습법 있잖아요. 251을 12키로 돌리는 거. 그쵸. 그런 것도 연습을 하는 거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12키로. D-7, G7, C major 7, G minor 7, C7, F major 7, C minor 7, F7, B flat major 7, F minor 7, B flat 7, E flat major 7, E flat minor 7, B, 맞나? 맞구나. B 플랫 마이너 7, E 플랫 7, A 플랫 7, E 플랫 마이너 7, A 플랫 7, D 플랫 마이너 7 12키를 자꾸 돌리는 거죠. 251을 그렇죠. 계속.
항상 보면은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좀 거의 이제 끝날 때가 가까울 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네. 자, 이제 그거를 다 연습을 하죠. 계속 12키로. 아, 피킹 하모닉스요. 피킹 하모닉스는 이게 이제 예. 피킹 하모닉스 한번 해볼까요?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거 세게 해야 돼요. 피킹 하모닉스는. 피크를 깊게 줘야 돼요. 피크를 깊게 쥐고 치면서 손이 또 부딪혀야 돼요. 예. 그리고 상당히 세게 치면서도 예. 피킹을 굉장히 깊게 지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깊게 지면서 손을 갖다 대는 거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도 손을 대가지고 엄지를 살짝 대줘요. 네. 네, 지금 피킹 합스 먹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피킹 하면서 먹은 거죠. 지금은. 그리고 좀 약간 드라이브도 좀 약간 깊게 먹어서 잘 걸려요. 제가 드라이브를 되게 얇게 걸었었는데 지금 좀 깊게 걸었어요. 네. 드라이브가 좀 약간 깊게 세게 걸려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잘 먹어요. 그리고 피크를 거의 약간 이게 그 90도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꺾어야 돼요. 피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체로 탁 치면서 요 부분이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죠? 소리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모닉스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 길이를 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을 잡았으면 여기 옥타브 위에 솔, 그쵸? 그럼 이게 딱 옥타브잖아요. 전 사실 이건 저는 잘 못하는데 솔, 그럼 여기 솔 보세요. 자, 여기선 피킹 함스가 안 나는데 얘를 2분의 지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솔을 잡고, 저는 이거 잘 못해요. 제가 솔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걸 해놓고 피크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손을 그 솔에다가 솔 위에 대주고 솔을 제가 여기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하모닉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을 대고 이렇게. 소리가 좀 별로 안 큰가? 뭘로 해볼까? B플랫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요 검지로 대고 이제 이것도 하모닉스예요. 이것도 일종의 하모닉스. 이건 보통 생톤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하모닉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다 하시고. 톤이 좋나요? 쓰리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구나.
자꾸 이런 거 하면 자꾸 이렇게 수입을 하려고 해서 잘하지도 못하는 수입을. 예. 그 피킹 하모닉스는 하모닉스요? 아, 지금 하모닉스. 그쵸. 그러니까 하모닉스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기타에서 나는 하모닉스, 그 다음에 피킹 하모닉스 이렇게. 예. 이것도 잘 나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을 레를 잡아주고, 아니 레로 하지 말고 도로 하자. 아니 딴 걸로 할까? 미 플랫으로 해볼게요. E 플랫 하면은 여기 E 플랫, 요 E 플랫 자리에서 가는 거죠. 하모닉스가 이렇게 딱 나죠. 그러면 손으로 E 플랫을 대고 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고 손을 대고 뜯어주는 거죠. 두 번째 거. 예. 맞지. 솔 해볼까? 솔.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요 하모닉스는. 이 솔 자체는 여기는 지금 하모닉스가 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를 솔을 잡아주고 한 옥타브 위에 솔 플랫에서 해주는 거죠. 예, 그쵸. 예, 예. 이거 이게 띡똑똑 띡똑 이렇게 나눈 거죠. 그게. 예. 예, 요 하모닉스. 이게 이제 딱 그 옥타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현에서 딱 옥타브 위가 하모닉스 소리가 잘 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이런 걸 인공어 하모닉스라 해서 하모닉스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옥타브 관계를 만들어 줘 가지고 개방현에서 12 플랫처럼 이제 파를 잡고 요 파는 파 위에서 이렇게 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거는 잘 못해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연주가가 아니라서 뭐 띵띵띵띵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바라무님 그 어려운 코드가 나오면 그 코드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연습에 의해서 이제 저 미리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한 코드 진행이 나오면은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즉흥 연주 하면은 막 자기 멋대로 막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리듬 그 다음에 그 마디 세는 거 타임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다 계산해야 되고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호흡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솔로 패턴들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자기가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딱 그 마디에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탑 카피 할 때 하모닉스 기호가 있는데 안 돼서 포기했는데 네 맞을 거예요. 그럼 그게 맞을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7 플랫이나 12 플랫 아니면은 몇 플랫이냐 이게 19 플랫 여기는 잘 나는 데잖아요. 7 플랫 12 플랫 그 다음에 19 플랫 맞나? 5 7 그쵸 여기는 잘 나는 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음들 뭐 파라던가 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인공 하모닉스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막 땡땡땡땡땡 하고 잘해요.
저는 타브 악보 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저는 오선지 악보가 더 편해요. 오선지가 좀 보는 게 오선 악보를 자꾸 보는 버릇을 들이면 오선지 악보가 좀 편한데 이제 타브 악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볼 때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기타리스트마다의 그 포지션. 근데 어차피 그것도 그 다른 사람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그 본인이 직접 자기 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카피를 해가지고 그렇게 탑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거라. 그래서 탑을 보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게 내 위치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줄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해서 하셔도 돼요. 예. 너무 탑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포지션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원곡을 들어보시고 이거는 줄이 좀 두꺼운데 그러면 두꺼운 줄 포지션으로 가시고 뭐 이제 타브가 잘 나와 있는 건 그런 걸 잘 안내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예, 타브 악보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좀 이렇게 그 오리지널 사운드에 가깝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반줄 다 찾아가지고 올려야 되겠구나. E 마이너? 이건 뭐지? 유라 아이고 한매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광고가 내가 니를 돌봐 줄란가는 모르겠다마는 니를 그 이거는 진행이 뭐지? 가요도 뭐 그렇죠. 가요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 가요 되게 좋아해요. 코드진행은 재밌지 않아요. 가요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냥 아예 대놓고 가요 같은 경우도 할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보컬이 있을 때 보컬이 이제 약간 뭐 스윙이나 보사노바나 라틴 리듬으로 해가지고 약간 재즈 스타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가요도 많이 하죠. 제가 가요도 상당히 좋아해서 아니 그 가요가 저작권에 걸려서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다 편집해가지고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곡도 그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렸다고. 그래서 그 쓰리님이 댁이 어디시다 그러셨죠?
예, 이 유튜브가 이게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 방에 딱 집어내더라고요. 락발라드, 락발라드. 아, 옛날에 그 저기 락발라드 하면 또 뭐가 있었지? 옛날 락발라드, 락발라드면 뭐가 있었지? 아, 인천 계양계시라 해서 첫쓰리님. 그 나중에 저 연주할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네. 보컬도 저 이번에 또 저기 30일 날 또 연주하는데 저쪽 연수 쪽에서 그 지샵이라는 재즈 클럽에서 연주하는데 예, 거기에 보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락 발라드 있잖아요. 그대 앞에 힘과 아유 걸리겠다. 게리무어 아, 또 짧게만 할게요. It's been so easy to give my heart away 있잖아요. 스틸 갓더 블루스. 예. 좀 두려워요. 이제 저작권이 걸리는 게.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걸 만들어 놓고도 이거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예.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예. 그쵸. 스틸 갓더 블루스 이런 거.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요게 다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쫙 검사를 해요. 쫙 검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구간이 딱딱 있으면 그게 탁탁탁 걸려요. 그러면은 그 곡마다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도려낼 것인가, 음소거를 할 것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돼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럼 이제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음소거가 되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나중에. 아, 노래를 되게 그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이제 그 진짜 노래를 하려면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기타를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예. 제가 그 아시죠? 통기타 가수 그것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실제 업소에 가가지고 2년 동안 20대 때 노래하면서 I like to see you in the morning light. 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도켄이라고 옛날 그 조지 린치라는 그 카미카제 그 신풍 그 한자 쓴 그 기타 있어요. 그게 어디 거냐면 ESP 기타인데 그거 이제 그거 하던 그 옛날 그 80년대 락 그룹이에요. 메탈 그룹 도켄이라고.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꽤 인기가 많았었어요.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언론 어게인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노래도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스테어웨이 투 문학하고 그 다음에 Always Somewhere 이거 완전 18번이었죠. 이것도 그 다음에 스테어웨이 투 문도 중학교 때 이거 아는 형 따라서
아, 네, 장성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세요. 네. 역시 불금은 달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금방 캐치해낼 거예요, 이건. 네. 스테이웨이 분 상당히 좋아했죠. 이거 실제로 합주하면 정말 멋있어요. 제대로 연주만 하면 기타 두 대로 딱 연주하면 정말 멋있어요. 네. 정말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질 거예요. 특히 제가 그 레드 제플린의 그 드러머 존 보넴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존 메이어. 그쵸. 아, 존 메이어 멋있죠. 일단 잘생겼잖아요. 존 메이어.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자도 아주 좋아한다고. 잘생겼으니까 줄을 섰겠죠, 여자들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믿을 만한. 네. 자, 그러면 슬슬 저희도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오늘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 연주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치면 너무 제 스스로가 마구리가처럼 느껴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또 여기 또 저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또저 좋게 봐주시니까. 예. 요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 존 메이어 기타 같은 경우는 카피하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그 카피를 해보시는 것도 예. 악보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구글링하면 잘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또 그 기타 프로인가 그거도 이제 그 악보를 꽤 거기서 타브 악보 같은 거 구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존 메이어를 한번 좀 그 카피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일단 솔로는 딱 그 부분은 제껴두더라도 그 노래할 때 백킹 부분들 있잖아요. 인트로나 이런 거 일단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네 되면은 그때 이제 솔로 도전해 보시고. 근데 거의 약간 블루스 펜타토닉 그런 위주로 연주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렇게 되게 이질적이진 않으실 거예요. 하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쓰리님, 바라모님, 저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레스폴은 없습니다, 제가. 예. 레스폴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모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